여기 유리병 한가운데 보면 뭔가가 움직입니다. 자세히 보면 심장이 뛰고 있어요. 바로 G에 11일 된 태아입니다. 이 유리병은 인공 자궁이고 안에 든 액체가 양수 역할을 하죠. G의 자궁에서 오일된 배아를 떼와서 유리병에 넣고 기계로 배양을 한 겁니다. 작년 3월 발표된 세계 최초로 성공한 인공 자궁 실험입니다. 자궁 밖에서 6일 동안 살아남은 배아가 심장과 척추 구조, 그리고 머리와 꼬리 구조까지 만들었죠. 이걸 성공시킨 기계는 이스라엘의 제이콥 한나 박사가 만들었습니다. 한나 박사의 기계는 인공 자궁인 유리병 안에 인간 탯줄 혈청과 포도당 그리고 산소, 이산화탄소를 기막힌 배합으로 집어넣어서 만들어졌습니다. 한나 박사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 마법 같은 기계를 과학계에 공개했죠. 그랬더니 1년 뒤인 최근 미국에서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막달레나 제르니카 괴츠 박사라는 사람이 이 기계를 들고 와서 자기식으로 튜닝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합성 배아를 집어넣었습니다. 합성 배아는 자연적인 배아와 달리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배아입니다. 배아가 뭐냐면 인간이나 동물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된 상태의 세포 덩어리입니다. 이게 자궁에 착상을 해서 무럭무럭 자라면 짠 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거죠. 근데 제르니카 괴츠 박사는 정자와 난자 없이 G의 줄기세포 3가지를 뒤섞어서 배아를 만들어냈습니다. 우선 배아를 만들었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걸 한나 박사의 기계에 집어넣었더니 이 배아가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8일이 지나고 반나절까지 배아는 성숙했죠. 정자와 난자 없이 인공적으로 합성된 배아가 심장이 뛰고 내장간이 생기고 신경주름도 보여요. 이 8.5일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G의 임신기간의 거의 절반가량입니다. 인간으로 치면 거의 넉 달째까지 이 합성 배아를 키운 거죠. 생명이 반쯤 만들어졌다고 봐도 될 텐데 이 합성 배아가 G의 자궁에 다시 넣어서 키운다고 해도 진짜 아기 G가 될 일은 없습니다. 정자, 난자가 만든 자연 배아와 비슷하긴 하지만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G의 합성 배아를 만들어서 자궁도 아닌 곳에서, 그러니까 유리병에서 8일 넘게 키웠다? 그러면 인간의 배아로도 비슷한 일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왜 과학자들은 배아를 갖고 이렇게 생명 탄생에 가까운 일을 벌이는 걸까요? 무슨 프랑켄슈타인, 좀비라도 만들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배아 연구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배아와 줄기세포의 분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전자 결함으로 생기는 희귀병의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아를 잘 키우면 장기를 배양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기 기증자를 찾다가 죽어가는 수많은 장기 이식 대상자들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겠죠. 임신 초기 유산의 원인도 찾을 수 있고 선천적 질환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도 알 수 있고요. 작년 4월에 또 무슨 실험이 있었냐면 원숭이의 배아에 인간의 만능줄기세포를 주입해서 잡종 배아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키메라 배아라고 부르는데 실험실에서 2주 넘게 생존시켰죠. 그러니까 동물의 배아에 인간 줄기세포를 넣어서 인간의 장기를 배양하려는 실험을 하는 거죠. 그 가능성을 본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연구들이 정말 최근 들어서 갑자기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배아 연구를 제약하고 있었던 가장 큰 규칙도 작년 5월에 폐지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아 연구의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가 14일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줄기세포 연구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단체가 뭐냐면 국제줄기세포 학회거든요. 거기서 만든 거죠. 이 규칙에 따르면 인간 배아는 수정된 그 시점부터 14일을 넘겨서 실험실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 14일이 되면 그때 배아에 원시선이라는 게 생기고 장배 형성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원시선은 이제 인간의 척추와 신경계의 아주 기본적인 모양이고 장배 형성은 신체의 모든 기관과 장기가 DNA에 새겨진 대로 발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 뒤 14일에서 22일 사이에 인간 배아는 머리와 뇌 그리고 척수, 장기, 신경의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14일 이후까지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거는 인간다움에 대한 도전이다. 인간을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수정란의 발달 과정 있잖아요.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세포가 분할하다가 상실기를 지나서 배반포가 만들어지고 자궁에 착상한 뒤에 난황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모르죠. 모르겠죠. 모르니까요. 과학자들도 정확하게 몰라요. 그 연구가 금지됐으니까요. 근데 이 규칙이 폐지됐습니다. 이 14일 규칙은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세계 각국의 생명윤리법의 기본 뼈대 같은 게 되고 있어요.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거에 기초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법을 보시면 원시선이 나타날 때까지만 인간 배아 연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14일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좀 느슨한 나라가 이스라엘과 미국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연구하는 한나 박사 그리고 미국에서 연구하는 제르니카 괴츠 박사 이런 사람들이 배아 연구를 이끌고 있는 거죠. 이제 14일 규칙이 폐지되면서 학계에서 논쟁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줄기세포학회는 개별 연구에 대해서는 이제 더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하고 있어요. 이걸 풀어준 이유 자체가 인간 배아의 14일 이후를 연구하면 희귀병, 선천성 질환 치료, 조기유산 방지, 장기 배양 등등을 연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인류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줄 거는 확실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정말 완전히 규제가 없다면 지금 정자 난자 없이 배아를 배양할 수 있는 기술까지 왔는데 앞으로 인간을 공장에서 찍어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영화 아일랜드나 소설 나를 보내지마 같은 데서 보듯이 장기 이식용 인간 자체를 키울 수 있겠죠. 아니면 두려움 없이 신체 능력은 극대화된 인간 병기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생명공학이나 배아 연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학계가 아닌 대중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야죠. 그래서 과학계는 사실 이런 미친 과학자들이 많다기보다는 그런 사람은 전혀 없고요. 정말 신중하게 연구합니다. 혹시나 작은 오해, 불씨가 크게 번져서 아예 연구 전체가 셧다운 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대중의 분위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다루는 과학자들이 조심스러운 이유죠. 선을 넘지 않으려고 거의 목숨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배아 연구가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10년 혹은 20년 내에 그런 분야에서 정말 엄청난 혁신이 일어날 것은 확실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애초부터 법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이게 완전 딴 나라 얘기인가 싶기도 한데 배아 연구가 조심스러워야 하는 건 맞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황우석 사건 이후로 너무 지나치게 닫혀있는 분위기도 과학의 발전에는 썩 좋은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